자동차 내장재에 사용되는 고급 소재인 가죽. 자동차의 내장재에 사용되는 가죽의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종류에 따라 관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나스 김 부장이고요. 오늘 자동차에 사용되는 가죽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동차에는 가죽이 언제부터 쓰였을까요? 육상교통 수단이 발전하면서 등장한 마차의 좌석 쿠션과 등받이 쿠션은 천연 가죽을 사용하였고요. 칼 벤츠에 의해서 1879년에 개발된 최초의 자동차의 쿠션과 등받이에도 천연 가죽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상용되면서 부자만 소유할 수 있었고, 이러한 차들은요, 실내 내장재에는 주로 천연 가죽이 사용되었습니다. 자동차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면서 보급형 차량에는 직물, 고급차에는 천연 가죽이 적용되었습니다. 물론 화학기술의 발전으로 천연 가죽과 유사한 인조 가죽도 사용되었습니다. 역시 고급차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고급차의 실내는 고급 가죽으로 마무리된 실내 내장재죠. 우리는 천연 가죽 하면 소가죽, 양가죽 이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또는 최근에는 나파가죽이 고급차에 적용되면서 천연가죽, 나파가죽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사실 가죽의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가죽을 분류하는 방법은 소재, 가공법에 따라서 분류되는데요. 먼저 소재에 따라서는요, 소가죽, 양가죽, 염소가죽 다양한 동물의 가죽이 있고요. 비건 가죽은요, 선인장, 버섯, 와인, 파인애플 등을 이용해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즉, 가죽의 원료가 되는 것이 동물 또는 식물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다. 또는 가공법에 따라서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요. 주로 탑그레인, 풀그레인, 컬렉티드, 아닐린, 세미아닐린, 나파, 스웨이드, 피그먼트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가죽의 소재 가공법에 따라 이름의 종류가 정말 다양해집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에 사용되는 가죽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자, 자동차에 사용되는 천연 가죽의 종류는 아닐린, 세미아닐린, 피그먼트, 나파 가죽입니다. 자, 이 가죽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닐린 가죽은 최근 자동차에는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1920년대부터 50년대에 최고급 차량에만 사용되었죠. 아닐린 가죽은 아닐린 염료로 염색한 가죽을 말하고요. 이 표면에 코팅 또는 안료층이 없는 가죽입니다. 그래서 물이 바로 흡수되고 내광성 및 마찰 저항성이 아주 약합니다. 그런 이유로 리파인드 아닐린 가죽이 나왔죠. 가죽 표면에 아주 얇은 0.01mm의 안료로 표면을 코팅한 아닐린 가죽입니다. 자, 아닐린 가죽의 특징을 살펴보죠. 표면은 매끄럽고 다공성을 띱니다. 이 다공성이라는 것은요, 동물의 모공이 가죽 표면에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닐린 가죽은 자연스러운 질감이 선명하게 보이고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 있습니다. 또한 가죽 본래의 표면 구조가 완전하게 보여서 흠집이 없는 가죽만 가공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동물의 흉터 또는 벌레에 물린 자국이 있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닐린 가죽은 고급스럽지만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 내장재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세미아닐린인데요. 세미아닐린 가죽은 아닐린 가죽과 피그먼트 가죽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 가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미아닐린 가죽은 가죽을 염색 후 가죽 표면에 아주 얇게 안료와 투명 코팅층을 입힌 가죽입니다. 세미아닐린 가죽은 동물의 모공이 아주 미세하게 보이는 것이 특징이고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가구, 우리가 입는 재킷, 그리고 가방의 소재로 주로 이용된답니다. 고급 가죽이고요. 주로 자동차 제조사에서 플래그십 차량의 내장재에 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될 점이 있습니다. 세미아닐린 가죽은 자동차에 사용되고 있는 피그먼트 가죽보다 가죽을 보호하는 층과 안료층이 엄청 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는다면 투명 코팅층 또는 안료층이 쉽게 손상됩니다. 자, 다음은 자동차 내장재에 주로 사용되는 피그먼트 가죽입니다. 가죽 표면에 바인더인, 프라이머, 안료층, 코팅층을 도표한 가죽이고요. 통상적으로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천연 가죽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가죽의 특징은요, 자동차 소재에 적합해서 내구성이 높고 얼룩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가죽을 자세히 보면 가죽 표면에 안료층이 두꺼워 모공은 보이지 않고 가죽 무늬만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세미 아닐린 가죽보다 10배가 두꺼운 안료층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대략 안료층의 두께는 0.15mm입니다. 여러분들의 차량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죽이 바로 피그먼트 가죽입니다. 그럼 나파 가죽은 뭔가요? 하고 저한테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나파 가죽은 가죽의 가공 방식이 아니라 천연 가죽보다는 부드럽고 매끄러운 가죽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이 나파 가죽에 대해서 찾아보면 나파 가죽은 크롬 태닝 또는 송아지의 피혁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나파의 이름의 유래는요,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가죽의 가공법에 따라 아닐린 나파 가죽, 세미 아닐린 나파 가죽, 피그먼트 나파 가죽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나파 가죽은 많은 가죽 제조업체 또는 자동차 생산업체가 좋은 품질의 가죽 또는 특별하게 부드러움이 있는 가죽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파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자동차에 사용되는 가죽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동차에 사용되는 가죽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는 의복과 신는 신발과 액세서리 그리고 가구에 사용되는 가죽과는 전혀 다른 까다로운 다양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에 사용되는 천연 가죽은 통상적으로 0.8에서 1.4mm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소가죽의 원피의 두께는요, 5mm에서 10mm의 두께이고 이 가죽을 수평 분할을 통해서 자동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가죽의 구조는 옆에 사진을 참조하세요. 자동차에 사용되는 가죽의 대표적인 조건은 유연성, 내마모성, 내열성, 가형성, 내광성, 땀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체에 안전하도록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함량이 적어야 되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에 사용되는 가죽 규격은요, 국제표준규격 ISO와 독일 표준화협회 국가별 자동차 제조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가죽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조건에도 잘 부합되는 가죽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피그먼트 가죽이에요. 관리하기도 쉽고 내구성이 좋습니다. 물론 가격도 다른 천연 가죽에 비해 저렴하죠. 자동차 제조사에서 사용되는 가죽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등급에 따라 천연 가죽 소재를 달리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통상 자동차 제조사별로 평균적으로 3개에서 4개의 천연 가죽 소재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조사별로 저렴한 소재부터 고급 소재 순으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국내 자동차 브랜드죠.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요, 인조가죽, 천연가죽, 나파가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의 경우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천연가죽, 프라임 나파가죽, 세미 아닐린 가죽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차의 대표적인 브랜드죠. 독삼사 브랜드를 살펴봤습니다. 머세디스 벤츠 같은 경우 아티코 가죽인데 이거는 인조 가죽이고요. 천연 가죽은 가죽, 나파 가죽, 익스클루시브 또는 매뉴팩투어 나파 가죽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또 BMW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조 가죽인 센사텍과 비건 레더, 그리고 천연 가죽인 버네스카, 나파 가죽, 메리노 가죽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아우디도 동일하게 인조 가죽, 천연 가죽, 나파 가죽, 발코나 가죽으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자동차 제조사의 가죽 소재를 위해서 설명한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요, 피그먼트 가죽은 천연 가죽 또는 나파 가죽이고 고급 소재인 세미 아닐린 가죽의 경우 제조사에서 장명한 이름을 쓰는 가죽입니다. 즉 메리노나 발코나, 매니팩투어, 익스클루시브 나파가 이런 이름을 쓰는 것들이 이런 가죽에 해당하죠. 주로 플래그십 세단에 들어가는 가죽입니다. 아무래도 차 가격이 있으니까 소재의 고급감, 촉감을 더해서 돈값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에 정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죠. 자, 고급차일수록 고급화되면서 더욱 민감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재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디테일링하기가 정말 어려워지고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디에서 보기 힘드셨던 가죽 소재에 대한 배경 지식을 다루어 봤습니다.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만큼 디테일링을 잘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가죽 관리에 대한 제품의 특성과 잘못된 가죽 관리의 예시, 그리고 올바른 가죽 세정과 관리 방법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언급되었던 가죽 세정 관리는 잘못되었거나 그 이해를 잘못 풀어줬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자, 와이테일링은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스마트한 디테일링 라이프를 여러분들께 제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낙스 김 부장이었습니다.